땡동 100점이 예약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지현 선생님입니다. 100점을 예약하는 소설 유형. 오늘은 갈등 시점에 이어서 인물을 만나봅니다. 자, 인물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바로 인물의 성격. 네, 시험지 들고 왔어요. 100% 기출 족보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식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오지. 인물 성격 제시 방식. 그러면서 이렇게 쭉 상황들이 쭉 문장마다 다르게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 풀려면 일단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맞아요. 우리 100% 기출 개념으로 인물의 성격 제시 방식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물의 성격 제시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분석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해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간접 제시는요, 인물의 행동이나 말, 그 다음에 겉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성격을 그냥 짐작할 수 있도록 보여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야, 나 쟤랑 친해지고 싶은데 쟤 어때? 쟤? 진짜 착해. 완전 성실해. 공부도 잘해. 거기다가 쟤처럼 노력파 참 드물걸 요즘 들어? 뭐 어떻게 했어? 다 말해줬어. 그치? 뭐 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정실하다, 착하다, 노력한다 다 알려줬습니다. 쟤 어때? 나 쟤랑 친해지고 싶은데. 쟤 내가 보니까 쟤 그동안 지각을 한 번도 안 하더라. 그리고 옆에 아픈 친구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그 친구 집에 다 데려다주고 약도 사주고 그러는 애야. 제가 어떤 애인지 직접적으로 뭐라고 언급한 건 없거든요. 하지만 쟤라는 아이에 대해서 행동만으로도 지각을 한 번도 안 할 정도로 성실하구나. 친구가 아프면 집에 데려다주고 약을 사다 줄 정도로 친구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친구구나. 이런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이렇게 두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5번 우리 선택지로 한번 볼게요. 1번. 어제까지는 개울 기슬개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에 앉아서 하고 있다. 행동입니다. 2번. 소녀는 개울뚝에 앉아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행동입니다. 3번. 무명 겁조고리를 벗어서 소녀의 어깨를 싸주었다. 네, 행동입니다.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들어 한번 쳐다보았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행동입니다. 행동만 보고 인물이 지금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 드러내고 있는데요. 5번은 소년은 일부러 소년이 개울을 못 건너도록 하는 적극적인 성격이다. 라고 적극적이야 라고 직접 제시해버렸잖아요. 말을 해줘버렸습니다. 나머지는 행동만 보고 파악하게 하는 간접 제시죠.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요. 직접 제시, 간접 제시 묻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네, 자 그럼 100% 기출 적용해 볼게요. 자, 가달락입니다. 이 경환이라는 아이가 방학이 됐어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나 봐요. 고향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빛이 좀 희어지고 바지통이 넓은 양복에 흰 테두리 한 모자를 멋지게 쓴 것이 달라졌을 뿐 뭐 이것저것 서울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그리고 활동사진 배우 중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쩌고저쩌고 잡된 유행가를 부르며 동네 어린 아이들을 몰고 다니며 나비 잡는 것 이것이 하는 일이었다. 네, 경환이에 대해서 약간 서술의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경환이라는 아이는 잘난 체 하는 성격인가 봐요. 그렇죠. 아마 경환이 자기는 이러는 것으로 전일 소학교 때 늘 바우에게 성적으로 머리를 눌려오던 그런 분풀이를 하려는 듯이 뻐기며 다녔다. 그러니까 바우 입장에서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애가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잘난 체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곱게 보일 수 없었겠죠. 나달라. 누가 장난으로 잡는 거냐?
학교에서 숙제를 냈어. 동물 표본을 만들어 오라고. 장난 아니면 벌써 너 나비 잡기 시작한 지가 며칠이냐? 그동안에 못 잡아도 100마리는 잡았겠구나. 거다 동물 표본 만들고도 모자라서 또 잡는 거냐? 모두 못 쓰게 잡았으니까 그렇지. 날개가 상하고. 너 근데 남이 나빌 잡건 말고 뭔 상관이야? 건방지게? 나도 상관할 만해서 그런다. 무슨 상관이야? 너 때문으로 해서 다음부터 나비 구경을 못하게 되겠으니까 하는 말이야. 네가 동물 표본을 만들기에 나비가 필요하다면 난 그림 그리는데 필요한 나비야. 너만 위해서 생긴 나비는 아니지. 네, 바우와 경환이의 갈등 상황이 그려지고 있네요. 이 동네에서 나 하는 거 시비할 사람 없어. 건방지게 왜 이래? 경환이는 사람을 되게 무시하는 성격이에요. 그 말 속에 분명 자기는 마름집 외아들로서 지위가 높은 몸, 너 같은 손에 뜯기는 놈에게 시비를 받을 몸이 아니라는 빈정거림이 있다. 그런데 이 바우도요,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흥하고 마주 코웃음을 치고 나서요, 이 두 손가락에 날개를 접어준 나비를 넣어줄까 하는 신용을 하다가 경환이 등을 향해 두어 번 겨누다가 그대로 공중으로 날려버립니다. 야, 자존심이 또 바우도 보통이 아니죠. 소장농과 마름이라는 신분관계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 드러난 소설 나비를 잡는 아버지 일부였습니다. 네, 1번. 왜 바우가 기업과 같은 행동, 줄여다가 날려버리는 행동을 했을까요? 바우의 성격 파악할 수 있죠? 이런 행동을 보니까 아이고 꽃 주고도 경환이한테 지기 싫어하네 이겁니다. 장난치기 좋아해서 유쾌한 성격이기 때문에 아니죠. 경쟁하기 좋아하는 적극적 성격이라서 남 잘된 꼴 못 보는 이기적이라서 아니죠. 지기 싫어하는 성격, 자존심 강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요. 정말 지기 싫어하거든요. 자신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진지한 성격과는 관계가 없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가나에서 알 수 있는 경환이의 성격 우리 파악해봤는데 알맞지 않은 거. 잘난 체한다, 심술 굳게 굴고 허영심도 있고 거만하고 하지만 뭔가 부족한 듯한 어수룩한 사람은 아니죠. 정답은 5번입니다. 네. 경환이는 굉장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걸 뽐내는 허영심 있는 스타일. 심술 굳고 네가 뭔데 이런 스타일을 거만하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인물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성격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이게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도 물어보지만 간접 제시된 부분들 중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러니까 무슨 성격인데 한번 파악해봐 라고 묻는 문제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잖아요. 자,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100점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인물의 성격을 묻는 문제는요. 인물의 행동이나 말을 먼저 살펴볼 것. 그리고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성격을 파악하는 겁니다. 띵동. 이런 문자 같나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도 잘 나오는 내용은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로 알맞지 않은 거 맨날 시험지에 보이는 시험 족보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는 단어들, 용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연민, 적대감, 호기심, 당황함, 무료함 이렇게 인물의 심리와 관련된 용어들인데 이러한 용어의 뜻을 몰라서 틀렸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기에 잘 나오는 선택지에 잘 나오는 애들을 모두 모아서 그 뜻을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100% 기출 개념입니다.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연민, 불쌍하게 여기는 뜻이에요. 아이고 딱해, 아이고 불쌍해 이겁니다. 적대감은요, 말 그대로 적으로 여기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호기심이라는 건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당황한다는 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고 무료하다는 건 심심하고 지루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잘 나오는 거 연민, 적대감, 무료함 이런 것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한번 기출 적용이도 한번 풀어볼까? 네,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한 눈으로 흘겨보며 저런 놈 저녁은 먹여서 뭐래? 아주 내쫓으라니까 그래. 네, 나비를 잡아가서 경환이한테 빌라는 거죠. 바우는 어머니가 밥상을 날라오기 전에 슬며시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네, 경환이 앞에 나비를 잡아가서 머리를 숙인다?
자존심이 센 바우가 절대 죽어도 하기 싫은 거겠죠. 아들의 그만한 체면좀 보아줄 줄 모르고 자기네 요구만 고집하는 아버지가 또 어머니까지 무척 야속했다 놓여왔다. 잠깐. 무척 야속하다 놓여왔다. 이건 뭐예요? 인물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이잖아요. 인물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표현들은 나올 때마다 꼭 밑줄 그어두셔야 돼요. 관련된 문제가 항상 나와요. 이렇게 인물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표현. 야속해. 노여워. 화나. 이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어? 자식, 체면 하나 못 세워줘? 너무하네, 진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바울은 정말 그렇게 해볼 것처럼 벌떡 일어선다. 근데 뭐가 보여요? 경환이가 저희 집 머슴 시켜 나비 잡나 보네.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그런데 놀라 벌린 입을 다무지 못합니다. 경환이 집 머슴으로 본 사람은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옷을 벗어들고 여기 녹립, 그러니까 모자를 벗어들고요. 나비를 쫓아 엎드렸다 일어섰다 하면서 그 똑똑지 못한 걸음으로 밭두덩을 지척지척 돌고 있어요. 바울은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아래를 바라보고 섰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언덕 모래 비탈을 지르르 미끄러져 내려가며 그렇게 빠른 속력으로 지금까지 잠겨있던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나, 즉 아버지에 대한 야속함, 노여움,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그 아버지가 무척 불쌍하고 정답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심리 변화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이 부분 주목해 주세요. 지금까지 잠겨있던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났대요. 그러면 심리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심리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은 결정적 사건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쵸?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해. 나 때문에 나비를 잡고 있다니. 나를 위해서 아버지는 자존심도 다 버렸는데 나는 이게 뭐야? 정답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나도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든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생각에 바울은 울음이 되어 터져 나오려는 마음을 가슴 가득히 참으며 언덕 아래 메밀밭을 향해 소리쳤다. 아버지. 네.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어떠한 어려운 일이든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네. 자, 그럼 가장 어떤 결정적인 장면, 심리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 확인해 봤는데요. 1번, 가인성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바울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 우리 찾아봤잖아요. 이런 부분이 언제나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어느 부분이었어요? 네, 무척 야속했다, 놓여왔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했던 심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결정적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러한 심리 변화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이 어두웠던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 어두웠던 마음이 원망이라면 죄송함으로 바뀌었어요. 나비를 잡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에 감동을 느낍니다.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고집 부린 게 너무나 부끄러웠겠죠. 아버지가 무척 불쌍하고 정답게 느껴졌다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었죠. 이 부분은 직접 나비를 잡는 아버지의 행동이 참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 죽겠네. 이건 아니죠. 너무나 죄송하고 감동적이고 부끄럽고 불쌍하고 정답게 느껴졌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이렇게 바울의 심리 변화에 해당하는 문제, 심리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 사건과 그리고 그에 대한 바울의 심리 변화,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까지 해서요. 바울의 심리 파악하는 문제 난이도 꽤 있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럼 100점 만점의 비결 띵동 예학 문자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인물의 심리 변화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오면 무엇 때문에 심리가 바뀌었는지, 그치? 마음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꼭 찾아야지만, 그래, 이런 사건이라면 인물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겠다라고 우리도 뭔가 인정하면서 공감하면서 심리 변화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실전 사술량입니다. 밑줄친 부분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심정과 그 이유를 사술하시오. 겉으로는 동길에게 화를 내고 있지만 속마음은 어떻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부분 뒤에 이어질 말을 써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을 잘 봐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과 이유를 써주세요. 기라, 네 책보 어쨌노? 책보 어쨌어? 창식이가 빼앗기심도. 빼앗기다니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예. 뭐? 선생님한테? 예. 와. 사친에 배안낸 애들은 다 빼앗고 집으로 쫓았심도. 사친에 배 안 가져온 사람은 방학도 없답니다. 동길의 아버지는 입술이 파랗게 굳어져 갔다. 아버지, 동길이가 입을 떼었다. 나 학교 안 다닐랍니다. 뭐? 내가 차버릴랍니다. 까불지 말고 빨리 가! 하고 고함을 질렀다. 아버지가 까불지 말고 빨리 가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른 건 화를 낸 겁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친 회비, 학교에 내야 될 돈을 내지 못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아들의 상황을 알고 나서 아들한테 화를 냈어요. 근데 겉으로는 화를 내고 있지만 속마음은 어떻겠어요? 사친 회비를 마련해주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이 너무나 미안하고 속상하겠죠. 바로 그걸 쓰라는 겁니다. 자식을 제대로 뒷바라지하지 못하는구나. 동길아, 미안하다. 나도 무능력한 내 자신이 답답하고 화가 난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인물이 화를 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으로는 화가 나는 거지만 그걸 겉으로 지금 아들에게 화가 나는 걸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화가 나고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는 경우 상황들이 많잖아요. 나도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미안한데 그래서 상대방에게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경우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경우까지 우리는 인물의 심리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라는 게 되게 어렵죠. 늘 기억하세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우리 가까운 부모님, 친구의 마음도 모를 때가 많은데 처음 만나는 작품 속 인물들의 마음 상태를 몇 가지 행동, 몇 가지 말로 얼마나 공감하고 100%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면적인 상황과 속이 좀 다르게 등장할 때도 많거든요. 인물의 심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제대로 뒷바라지 못하는 이런 동길에 대한 미안함, 답답함, 자기 자신에 대한 화가 남, 이런 것까지 파악하려면 이 상황에 대한, 인물이 어떤 마음일까,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100점을 만드는 오늘 개념은 뭐예요? 네, 바로 소설의 100점을 만드는 유형은 인물이었어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 인물, 이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가 성격이나 또 심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인물이 뭔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겉으로 표현한 그 표면적인 것과 또 그 이면의 것이 일치하는지,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샅샅이 파악해봐야 우리 100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소설 유형 인물 절대 잊지 마시고요. 100점을 만드는 비결로 하나 추가해주세요. 아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소설의 유형 중에서 인물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100점을 만드는 유형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소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설은 감상한다고 하죠. 소설을 감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참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이 띵동 100점 문자 들고 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사랑해 얘들아.